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정윤성입니다. 네, 한숨 돌린 시장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유가 보랴, 전쟁 관련한 뉴스 보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피로도가 높기는 하나 위로 아래로 변동성이 또 큰 시장이어서 한시도 마음을 못 놓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현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매수와 함께 시장의 반등으로 어제의 공포는 살짝 좀 잊혀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실시간으로 WTI 기준으로는 8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 선물 시장도 강보합권이네요. 내일도 부디 오늘처럼 무사히 잘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장 뒷담화하고 내일장 앞담화 시원하게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은 찐친 케미를 아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와운의 하창봉, 김우식 파트너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친하시죠? 완전 친하죠. 자, 오늘 찐친 케미로 나만의 생각인가? 안 친하세요? 대면이죠. 대면이나 마음으로는 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찐친의 아우라로 시장에 대해서 더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종목을 잘 보나 먼저 매수자들의 주간 픽부터 꼽아보면서 네, 종목들의 힘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를 공략해보자. 각각 세 분은 어디에서 꼽아주셨을까요?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은 원전 섹터로 잡아주셨고요. 김우식 대표님은 선익 시스템, 그리고 하창봉 대표님 코스닥 액티브 ETF. 네. 제일 궁금하니까 하창봉 대표님부터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저희 조금 있다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코스닥 액티브 ETF 해봐도 되나? 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들고 오셨어요. 네, 근데 둘 다 상관없어요? 둘 다 이제 상장돼 있는 그 ETF를 직접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타임하고 삼성 ETF의 성격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건 아마 방송 또 후반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네. 그때 한번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ETF 자체를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네, 둘의 거네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오.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할까 싶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더 길게 설명을 할 테니 지금은 예고편. 그러니까 코스닥 ETF 타임하고 삼성 코액트 ETF의 구성 종목을 네.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출시와 함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코스닥 액티브 ETF의 또 편입 종목들 그리고 ETF까지 낱낱이 그 이종에 대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박진희 부장님 원전이 지금 대미 특별법 이제 통과 관련해서도 관련한 종목들 또 관심이 높았는데 원전의 지금의 핵심 포인트 이번 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사실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인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좀 원전, 특히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이번 중동 사태 이후로 더 많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원전에 대한 뭐 물론 짓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오히려 뭐 각 국가별로 이번 에너지 원유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좀 많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번 중국 사태를 맞으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각 국가별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SMR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법규가 그렇고 뭐 미국으로 계속 이제 수주 받거나 계약하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태웅 뭐 이런 것들 태웅 요즘 태웅 요새 제일 좋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동 사태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예민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 이제 에너지원 특히나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왜냐면 있고 지금 네. 가격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은 계속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기차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모든 것을 활용할 때 원전의 효율성이 그렇죠.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마다 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본다라면 SMR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도 좋고 또 특히 원전 관련주들은 나중에 재건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도 사실 오늘 태용이 워낙 이제 쏴줬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확실히
장기적인 시각까지 가져간다면 지금 태웅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으로 엮이는 원전들 중심으로 꾸준히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또 주목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김우식 대표님, 네. 저는 사실 오늘 하창봉 대표님이랑 김우식 대표님, 박지희 부장님 다 나오실 때 기대했던 건 박지희 부장님 지난주에 나오셔서 꼽아줬던 종목들이 또 바로 성과가 좋았죠. 지난달에.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김우식 대표님이 마치 전쟁이 날 걸 알았던 것처럼 LIG 넥스원 짚어주시고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하창봉 대표님 나오셔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맥점을 딱 잡아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종목으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다 이제 기대감을 심어주셨으니까 선익 시스템이 또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이제 LIG 넥스원 말씀드릴 때 그 화요일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금요일 들어갔어요. 그 주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세포? 세폭이기도 하고 전문 용어죠. 그리고 죄송해요. 또 그 쥐 뒷발로 소를 잡는다고 거의 그 수준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뭐 한 주간에 70%나 올라갔는데 약간 세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다 여러분의 덕이다 생각하고 있고 네네. 여기 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하 대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액티브 ETF. 액티브 ETF가 이번에 삼성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두 군데서 나왔는데 네. 이왕이면 양쪽 다 50개 전후 50개 전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당연히 그중에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개 정도가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 공통된 종목이군요. 그렇죠. 이게 뭐 시장의 메인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집안에서 다 갖고 있다는 거는 뽑았다는 건 그쪽 매니저끼리 뭐 내통하지 않는다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관점인데 명확해요. 이게 오일리드 관련 회사입니다. 오일리드고 돈도 잘 버는 회사인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신사업을 하는 게 오일리드 OS라는 그 마이크로 OLED, 우리 여기 XR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게 신사업이고 두 번째가 또 핫한 게 페로브스카이트. 발음도 어렵죠? 네, 태양전지. 태양전지. 그 보통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이 소재가 들어가는 게 우주 이제 태양광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샘 올트만이 그런 얘기했어요. 샘 올트만이 야 개대가리 뿔나겠다. 지구에도 설치할 데가 넘쳐나는데 지금 어디 우주가 사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조금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아니 우주에 왜 설치합니까? 이 좋은 걸. 지구에부터 하면 되잖아. 여기에다가. 어차피 그러면 실리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 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네. 왜냐하면 효율 자체가 워낙에 높고 가볍다지 않습니까? 가볍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야 저기 뭐 새틀라이트에 실든지 아니면 달에다 싣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구에다 박으면 되죠. 그래서 아마 2026년, 7년 넘어가면서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냥 꿈만 가진 게 아니고 이미 그 하나 쪽으로 매출 나간 게 있어요. 실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개 그 액티브 ETF에서 담은 이유가 분명히 이거지 있다. 않을까 네.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의 포인트는 이종의 그 코스닥 ETF, 액티브 ETF에서 담은 공통된 종목으로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렇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간픽 선익 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운을 한번 여기 기대해 터가 보도록 좋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터가 좋은가요? 전체적으로 터가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진짜 주식 매수자들의 좋은 기운을 담아서 자, 바로 오늘장 뒷담화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또 시장에 대해서도 열심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의 기환대, 성장주의 재점화. 과연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할지. 하창봉 대표님이 지난주에 또 워낙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잘 풀어주셨으니까 지금 5시쯤이었나요? 올 상반기 중에 그 16조 규모의 자사주소가 그러니까 네.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아마존에서 뭐 누구 데리고 와서 로봇 뭐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막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오늘 모처럼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좀 워낙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가의 단비 같은 이런 소식들이 조금 더 이제는 이제 아래로의 변동성보다는 위로의 네. 좀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내일 소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재료는 뭐 크게 시가총액 천조를 날릴 자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19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태에서 네. 우리 원화 기준으로 1,100조가 넘는단 말이죠. 여기에 16조 원의 자사주 소각이면은 자사주 소각의 시총 대비 비율은 0.0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은 한 3년치 그 배당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 18일 날 주총을 하면서 지금 19일 날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정액을 하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번 이 정시 변동성에서 2번 정도의 서킷 브레이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장이 잘 안 생기는 거거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20%가 하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1차 반등도 정확하게 되돌림이 10%였고 그래서 5,600포인트 그다음에 이번 주 2차 반등도 오늘 기준으로 어제 5,070 찍고 딱 5,6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같은 파동인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1차 반등에서는 저희가 그때 분석할 대로 22만 3천 원 기준으로 가격 22만 원 조정치가 17만 8천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18만 원 전후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 20만 원 언제까지 왔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왜 그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한 일주일 동안에 투자자별 포지션에서 가장 경맹한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7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내일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 큰 변동성에서 가장 변화를 많이 보인 거는 사실 외국인이 아니라 금융투자기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는 오늘 기준으로 지분율 49% 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수급진 면에서 볼 때 과연 금융투자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외부 변수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그러면은 왜 지난주에 그렇게 급한 변동성이 왔고 또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과연 빠른 시간에 20만 전자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거를 만약에 묻는다면 네. 가능합니다. 언제요? 네, 언제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그 변수가 그게 좀 궁금. 변수는 트럼프 타코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이제 두 자릿수 이내로 줄어드는 경우, 쉽게 말해 지금 주가 절대 레벨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전쟁 발생 전 65달러까지 내려가는 걸 바라지는 않은 거고 시장 관점에서는 그 폭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절대 레벨로 말고 하루가 국제 유가가 움직이는 변동 폭이요. 그게 이제 10% 정도를 넘지 않으면 시장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탁구로 이야기할 겁니다. 80불대에서만 있어줘도 좀 상관이 괜찮지 없어요. 않을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말은 폭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하루 변하는 변동 폭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80달러짜리가 다시 뭐 100달러 넘어가고 물론 100달러라는 그 심리적 마디 저항 가격은 좀 있어요. 네. 투자가들이 느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회복으로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투자가분들이 삼성과 하이닉스는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 2주 동안의 변동성 중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을 2분기부터 100% 올리겠다. 두 번째 그게 왜 거냐면 우리가 정확히 한 달 있다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다음 주에 GTC 2026이 엔비디아 주체로 개최되는데 네. 여기서 주말에 나오나 최근 변동성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베라루빈이죠. 6세대 HBM의 마이크론을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재료 자체는 이 변동성에서 살아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만약에 19만 원대 중후반을 건드리면은 그거는 대략적으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비율 계산해 보면 5,800까지 손이 나오거든요. 네. 그 5,800이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던 수요일 날 개발락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찌 보게 되면 삼성전자 21만 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인데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2, 3일 내에 거래량이 21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외부 변수 때문에 다지면서 가게 되면은 다음 주로 이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보면 됩니다. 가는 거는 가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1만 원 선, 5,800선과 맞닿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일단 20만 원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는 있으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더 빨리 또 힘을 내서 시장을 같이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삼성생명도 애프터마켓에서 같이 이제 훅 치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자사주소가 뭐 주주환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내일에 좀 시장에 힌트가 있을까요? 우리 찐친 두 분 중에? 네?
아, 자사주요?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조금만 그럴까요? 오지랖 조금만 더 네, 할게요. 집중하세요. 그 장 끝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를 당기고 삼성생명을 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SK가 무려 4조 8천억의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지주사 규모로 가장 최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사주 소각이나 볼 때 절대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가 희석 요인과 주주 환원율의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SK의 그 4조 8천억은 절대치보다 중요한 게 전체 시총 대비 20%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세게 때리다 보니까 이제 여타 다른 그 행보사나 지주사들도 야 SK가 4조 8천억에 20%의 그 주주 환율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연쇄 작용이 아마 제가 추정컨대 NXT에서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매개를 자극하지 않나. 그런 것도 근데 핵심 자회사라 볼 수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으로도 뭐 윈윈의 효과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금융까지도 좀 더 움직일 여지가 그럼 있는 순환매죠, 거겠네요. 순환매. 순환매 그렇죠. 정도만 봐야 돼요. 우리 지수가 지금 6천 갔다가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주를 보면 급등주 행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폭등락을 하고 있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급등주 보시면은 빠질 때 급등하고 나서 빠질 때 나 빠집니다. 그러고 이렇게 빠지는 건 없잖아요. 폭락이거든요. 폭락 이후에 변동수를 줄여가는 과정이죠. 네. 우리 시장이 12%까지 폭락했다가 얼마 전에 8% 폭락했죠. 그다음 오늘 올라갈 때 보면은 그 힘 자체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대형주들도 조금은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 나와야 될 또 누군가 팔아야 또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오늘 마침 그 반도체하고 그 코스닥 ETF가 한 판 붙었거든요. 물론 반도체가 이겼죠 오늘도. 반도체 밀렸는데 아마도 이런 분위기, 액티브 ETF 나오면서 그 코스닥 그리고 또 오늘 한바탕 했으니까 또 네. 내일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간다 그러면 금융, 지주, 그다음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고 그다음에 또 ETF나 반도체 또 그 코스닥 한번 돌고 그런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정상적인 과정을 걷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대형주들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반도체는 네. 늘 말씀드리는 게 포모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네,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짚어주셨다시피 이제 SK까지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은 삼성생명도 튀고 있고 지금 SK는 거래가 정지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일 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매기를 자극하면서 좀 순환매 단에서의 투자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뭐 SK나 금융주나 내일 좀 매매를 해봐도 돼요? 사실 저 자체는 좀 금융주는 많이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뭐 가장 지금 정부의 정책에 가장 네. 걸맞게 움직이는 게 금융 섹터고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 자사주를 가장 많이 정말 이슈가 갖고 있는 계속, 쪽들도 네. 이제 증권회사들이라든지 금융지주사들이 가장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지금 계속 터져주고 있잖아요. 네.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융지주사들도 이미 좀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일 또 한 번 더 연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소각 얘기 안 나온 기업들도 좀 많이 있지만 네. 뭐 증권사 중에서도 상당히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랠리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지주회사들도 랠리가 올 수 있겠죠. 네. 뭐 롯데지주도 상당히 좀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뭐 증권 쪽에서는 뭐 신용증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지분이 자사주가 많이 있는 뭐 지주회사나 금융섹터 쪽에서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뭐 순환매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렇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다 좀 쉬었잖아요. 우리나라 또 금융섹터주들이 또 미국의 약간 그런 금융주들 좀 조정을 네.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는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조금은 아니고 뭐 좀 더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문제가 갭이에요. 갭. 오늘 그 액티브 ETF 나오면서도 갭으로 맞아요. 뛰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오늘 아까 그 SK 관련 그 자사주 나온 게 장 끝나고 나왔죠. 네. 이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내일 아침 시작하면 또 우리 프리시장에서 또 갭으로 뜬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음봉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기가. 지금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이 갭으로 뜰 때만큼은 조금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조심하자.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저 증권회사 다니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흥분돼 있는 상태. 막 급등하면 따라 사고 급락하면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특히 그 넥스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게
차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넥스트 시장에서 팔고 정규장에서 되사고. 맞아요. 이게 지금 급등이랑 급락이 딱 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익 거래 하듯이 막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급등하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셨으면 좋겠다.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아까 김우식 대표 말한 대로 급등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가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워낙 최근에 힘들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좀 이런 호재에 조금 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좀 내일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떠서 시작해서 뭔가 이제 차익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 뭐 SK도 그렇고 너무 이제 흥분해서 따라잡지는 말자. 그리고 이제 순환매적으로 조금 더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내일 일단 시장의 분위기 같이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 나온 이슈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계속 중심 뭔가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 오늘도 유가 하루 종일 보고 있었잖아요.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시장 반등 나오다가 유가 살짝 고개 드니까 다시 또 시장 상승폭 줄였다가 다시 이제 유가에 따라서 계속 움직였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이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급락 나왔을 때 단가 낮췄다가 올랐을 때 좀 비중 줄였다가 이거를 이제 반복해야 되는 장인가? 근데 또 잘못 박자를 맞출까 봐 맞아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지금 장은? 저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증권회사 있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점에서 사서 올라오면 팔아서 비중 줄여놨다가 또 저점에서 사서 올라오면 비중 줄였다고. 왜냐면 내가 예전에 물렸던 그 가격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단가를 낮추는 낮추는, 이렇게 매매를 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 장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쟁 거의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란도 너네가 공격하지 않으면 끝낼 수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는 더 갖다 부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다 장악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도 지금 반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 좀 집중 포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말 한마디, 기사 한마디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피크 언저리 뭐 이 정도 한 번 더 퍼부으면은 거의 조금 분위기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들이 이제 좀 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통과되기를 기다리면서. 네. 근데 사실 유가가 변동성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 비축류를 방출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뭐 사우디도 이제 뭐 입찰해가지고서 이제 넘긴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꺼번에 좀 위험해지면 사실 지금 유럽도 지금 많이 힘들고 중동 아시아 쪽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트럼프가 노린 거는 사실은 뭐 중국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유럽, 아시아 쪽에서 많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트럼프 말 한마디. 사실 미국 자체 내에서는 타격감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뭐 주가는 물론 맞아. 빠졌을지언정. 근데 우리에 비하면 뭐. 그렇죠. 근데 그쪽은 뭐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타격감은 없지만 아시아권은 그 변동성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유가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데 사우디가 조금 약간 변수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량 공급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쿠웨이트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감산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늘리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고 근데 뭐 모든 게 다 아시겠지만 기대감인 거잖아요. 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유가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하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100불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에요. 사우디가 전쟁 되게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좀 필사적으로 이 유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아람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각국마다 좀 비축유도 풀고 G7 국가도 비축유도 풀고 우리나라도 뭐 6개월 버틸 수 있대잖아요. 일단은 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어제 퇴근길에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에이, 설마. 진짜 차 안 갖고 나오는구나. 나 진짜 네. 여의도에서 유튜브 찍고 집에 가는데 아니 200원 더 평상시 뭐 올랐다고. 이러다 진짜. 전기차만 돌아다니겠어요. 진짜 차가 안 막혀서 웬일이지? 그랬더니만 유가가 지금 뭐 거의 1,900원대니까 네네. 들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우리 집까지 느낌적인 느낌. 아니 1시간 반 걸려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네 이러면서 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차 안 갖고 나가세요? 약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 있었는데 200원 올랐다고 안 타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안 나간 것 같던데. 진짜? 진짜 안 막혔다니까. 그런가요?
아 비싸긴 진짜 비싸더라고. 아 진짜 비싸죠. 나 주유소에 주유하러 갔다가 다시 바꿔서 나왔다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유가가 지금은 단기적인 방향 네. 키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뭐 물가지표 PC도 나와야 되고 뭐 FOMC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이 모든 변동성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 네. 뭐 싶습니다. 근데 진짜 차 안 막힌대요. 진짜? 그죠? 네. 정말이랄까? 우리 채팅방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정말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저 오늘 여기 오는데도 별로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김값이 무섭다 이런 얘기하고 가시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국 핵심은 유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유가가 그 아까 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심리적인 딱 우리의 그 백불대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각국 이제 뭐 노력들과 전쟁 좀 그만해주면 안 되겠니의 여러 가지 이제 중재에 대한 바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 반등에 나왔을 때 이 반등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이 공포의 정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조기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화의 움직임에 계속 언급들을 해주잖아요. 이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게 이 변동성이 죽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어차피 우리 유가도 그렇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간밤에 저도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은 뭐 금방 끝낼 거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준의 금방이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일주일 아니라 그랬고 우리 지금도 5년째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그 이틀 만에 끝난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내가 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열어두고 봐야 되고 근데 열어두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적응의 과정. 우리가 점점 간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뭐 80불 정도 때면 괜찮아 이런 예, 생각을 하니까. 55불부터 올라갔는데 네. 점점 우리 간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포탄이 처음에 한 발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지 그다음에 10,000발, 20,000발 떨어져도 그다음부터 안 무섭다고요. 네. 그 유가도 이번에 거의 한 120불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120불까지 때리다가 네. 밀려서 지금 뭐 80불대까지 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적응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네. 지난번에 12% 폭락, 이번에 8% 폭락, 내일 만약에 또 말 바뀌면 또 빠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5%. 그럼 점점 이렇게 변동 폭이 조금씩 그렇죠. 줄어든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3%. 우린 과정을 공통적이네요. 거쳐가기 때문에 음. 이제는 너무 공포로 느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응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5년 다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이제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얘기 딱 나오면 저는 네. 끝났다고 봐요. 변동성 끝났다.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들어간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왕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누가 들어가요? 지상군. 지상군이. 트럼프 대통령. 근데 그거 투입되면 좀 더 길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사실 모르겠네요.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무섭고. 그렇죠.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조기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완충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움직임들이 나오고 무엇보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전쟁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든지 내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극강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짚어봤던 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종목들의 주도적인 판이 바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코스닥 액티브 ETF를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오늘 반등할 때 사실 저는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의 움직임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 왜 이렇게 반등해 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자, 제가 아껴놓은 거예요, 하 대표님. 코스닥 액티브 ETF를 하나하나 또 2종 그리고 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면밀하게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것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온기 그리고 좀 활기를 이런 전쟁 장 속에서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타임하고 삼성을 분석을 해보면 타임스럽고 삼성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네. 어.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구성비가 아마 여러분들과 ETF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네. 저라면 타임을 안 삽니다.
그래요? 차라리 코스닥 코엑트? 150 레버리지 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예, 타임 ETF의 분석을 좀 제가 해봤는데 타임에서 나온 거는 이제 비중을 한번 봐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두 섹터 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우주항공, 삼성 같은 경우는 강통신이 있었어요. RF 머티리얼즈가 아마 상한가를 갔을 거고. 네. 또 성호하이텍이죠. 성호하이텍 한 성호하이텍. 것도 유일하게 자동차 소부장에 삼성이 들어가 있는데 타임 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초반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표님 화면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에서 나온 그 코스닥 제 거 화면에 액티브는 비율이라 있으니까 제 화면 뜨시면 어,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박진 부장님 네, 화면으로. 제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 타임은 수석 매니저가 어차피 타임 바이오 출신이에요. 이게 좀 예,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액티브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글자 좀 작은데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비중이 38%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ETF 중에서 상대적 비중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오 비중이 38%에 2차 전지 17%, 반도체 22%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추정할 때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77%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이걸 사요? 그냥 코스닥. 코스닥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거의 같은 다. 거. 물론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몇 개 종목들이 있었는데 타임에서 우리가 좀 본 거는 타임은 역시나 우주 쪽하고 원전을 조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타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같은 성장주 내에서 우주 섹터와 원전 섹터와 광통신, 광트랜시브 쪽을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 편입된 종목에 보면 BHI라든지 우리 기술이나 오늘 RF 머티리얼즈의 그 높은 상승률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삼성 코엑트는 어차피 김땡땡 수석 그 매니저님이 네. 본인 출신 자체가 이쪽은 또 스몰캡 성장 소재 섹터였거든요. 근데 파격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액티브에 맞게 저는 구성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 저희 생각이니까 뭐 삼성이나 타임 쪽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뭐 흘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큐리언트가 비중이 제일 많아요. 이건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시될 때 큐리언트의 상대적 비중이 9%였는데 오늘 큐리언트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10%. 상대적으로 10%를 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은 큐리언트 9%의 비중은 이게 출시되는 기준이고요. 이게 삼성 ETF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큐리언트가 들어가고 같은 로봇을 투자를 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로봇을 좀 많이 넣었어요. 오늘 한국 PIM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두 자릿수 간 것도 약간 그런 거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자동차 소부장도 넣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성호하이텍이었죠. 성우화이트. 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삼성 액티브는 약간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던 종목들이 비중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가총액 내에서 20위 내에서 소부장 중에서 우량 기업들이 솔보레인,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뭐 파두라든지 아니면 기타 PSK 홀딩스라든지 정말 말하면 HMM 관련 후공증 패키지라든지 정말 성장주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종목에 네. 조금 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삼성하고 뭐 이렇게 보긴 보는데 어떤 비중보다 새롭게 넣는 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3.5%가 있어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조건 좋으냐? 그것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니지만 비중은 조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이런 기업보다는 새롭게 진입하는 그리고 여기 포트에는 안 보이는데 네. 그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유니버스 해가지고 50개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넣는 게 있고 나중에 넣을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이번에 약간은 로봇 쪽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좀 집어넣고 우주도 많이 넣어놨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우주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HVM을 넣는 걸 보면서 아니 HVM을 무려 3%나 넣는다고? 네. 세트레가이나 사베스텔 지주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역시 코스닥 액티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산사업을 하는 기업보다는 일단 기술력 같은 데 상당 포커스를 뒀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선빵을 때린 것 같아요. 어떤 선빵이에요?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가 경쟁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런 그 ETF는 종목을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져 나오면 공개가 딱 되는 순간에 누가 어그로를 더 끌어가냐는 싸움인데 타임폴리오는 그 종목 상위의 걸 보면 정말 스탠다드하게 딱 2차 전지 뭐 에코프로하고 그 기업 20%까지 막 담겨 있지 않습니까? 스탠다드했는데 우리가 쇼킹했던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임폴리오를 보면 아니 큐리언트라든지 큐리언트. 삼성이 성우전자 네. 그렇죠. 삼성 액티브 쪽에서는
이걸 7% 넣었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공격적이구나라는 이미지가 그렇죠. 있죠. 에코프로를 20% 넣어놔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게 왜 7%지? 쫀찡 붙거든. 알아요, 얘들이. 내가 이걸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 산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삼성 액티브가 선빵을 제대로 날린 게 아닌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종목이 영원히 여기 있지 않아요. 맞아요. 급등이 나오면 뺀다고요. 그래서 우리 매일 확인해야 된다고. 일건이 생겼는데 네. 이것도 처음에 그러면 재밌는데 나중에는 종목 이수를 바뀌죠. 아침에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갭 상승이에요. 음봉 떨어지죠. 또 갭 상승, 음봉 떨어지죠. 요거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몇 번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이거 안 봐요.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코스닥 쓰레기통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좋은 종목 80개.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제가. 코스닥이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00개 종목에서 기업들도 있고. 40%가 적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우리 코스닥 ETF를 가져가면 40%의 적자 비율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 80개의 종목들은 조금 보면 더, 정말 네.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풀로서의 관심을 가진다면 뭐 직접 매매하셔도 되고 ETF 사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쫀찡 붙어서 급등 나온 겁니다. 시간 지나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성과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 선빵은 성공했다. 저도 네. 증권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계속 많이 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화면에 지금 보시면 끝에까지 다 나오긴 하거든요. 모든 종목들 마지막에 이지홀딩스까지 뭐 바텍메드, 뭐 JVM 해가지고 CG 메디텍, 뭐 CJ 프레시웨이, 인투셀, 뭐 진성TC 보니까 약간 섹터별로 안배는 다 됐어요. 지금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쭉 올려서 보면 섹터별로 안배는 다 됐거든요. 여기도 뭐 선익시스템, 뭐 RFSC 약간 그런 광통신 쪽들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보면 대한강통신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통신 갔잖아요. 셌잖아요. 네,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고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다 지금 보면 통신 쪽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태웅도 아까 말했던 것도 들어가 있고 대주전자도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다음에 CMS도 상당히 좀 요즘 많이 들어가 주성 있고. 엔지니어링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펀드 이름이 코스닥 액티브에 맞게끔 근데 뭐 완전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단에도 매니저의 성향에 맞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여기에 영원히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 확실히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타임폴리오 코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말 안배가 쫙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코스닥 액티브도 타임폴리오는 안배를 다 시켜놨고 시가총액 비중대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보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알고 보면 되게 다양하다. 섹터별로 그 섹터 안에서 뭔가 좀 튈 수 있는 그런 약간 수급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서 이 펀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막 공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래량이 뭐 많지 않은 종목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고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 물론 상단으로 가면은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밑에 개별주 단에서는 상당히 비중은 적지만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했다. 그럼 여기 찾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죠? DOU가 갑자기 급등해서 저 모지리 같은 주식이 오늘 왜 급등했지? 그랬는데 여기 아이, 들어있더라고요. 모질이라뇨.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네. 정말 안 갔었잖아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그래도 좋으니까 간 거죠. 왜냐하면 들어간 게 YG하고 DOU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DOU는 급등했는데 YG는 빌빌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왜 처음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세울 때는 코스닥 액티브 ETF의 비중 높은 종목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아이디어였으면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코엑트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번 확인해 보는 전략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타임에 조금 뭐 제가 삼성의 손을 좀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똑같아요. 아마 초기라서 네. 아까 약간 공격적으로 큐리언트가 코엑트에 많이 비중이 높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50개 종목들의 비중은 초반에 한 10개, 20개 정도는 대부분 한 전체 ETF의 8, 90%를 담당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1%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1%로 하면 100개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상위 한 20개 종목이 전체 ETF의 8, 90%를 담당을 하는데 이 1% 종목인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만약에 게임주 중에서 왜 폴어비스만 들어가 있느냐. 자동차 중에서 왜 성우하이텍만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보면 좋을 거니까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만은 1%의 유니버스가 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내가 그 섹터를 고를 때 네. 우선 순위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삼성하고 코엑트의 그 미래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는 기본이고
기관 투자가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섹터가 뭔지를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 아까 보게 되면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변동성도 크고 합니다만은 우주라는 섹터 자체를 이제 성장주 섹터에서 좀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아이디어 얻어가 보시면 지금 뭐 인텔리안 테크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강통신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 KMW나 오이솔루션 이런 거 다 주가 한번 좋았어요. 보시면 네. 어제 오늘 오른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 복합적이겠죠. 뭐 5G도 있을 거고 6G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다 복합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땐 이 원래 섹터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가로는 투자를 잘 못하는 섹터들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고 막연하게 들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은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번 이 액티브 ETF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익숙했던 바이오, 2차 전지, 뭐 반도체는 원래 투자가 좋은 기업들로 하시고 근데 기관들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장주 모멘텀에 우주항공이라든지 광통신 쪽을 만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서서히 그러한 쪽을 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종목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편입 종목들이 네.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저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올라 하는 게 다 사실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맞아요. 많았는데 성화이텍은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면 자동차 부품도 셌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생각보다 또 싸네. 그리고 제일 뭐 계속 가고 있는 건 이건 편입 종목은 아닙니다. 뭐 자화전자 같이 막 계속 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 그 갤럭시 S26 관련한 종목들이 은근히 또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반등했던 종목들 안에서 뭐 인터배터리 지금 이슈도 있죠. 그래서 오늘 뭐 거리가 있으면 다 오른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좀 눈여겨 보셨던 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제각각의 이슈가 다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 우후죽순 올라와서 얘는 또 뭐야?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을 찍는 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종목이 지금 중복 합하면 이게 한 80개밖에 안 돼요. 1,800개 중에 80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그 액티브 ETF 아니더라도 막 반등했던 우후죽순 올라왔던 이제 그렇죠.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금융 투자라는 기관 수급이 없으면 이렇게 움직일까요? 안 그래요. 그 아까 뭐 카메라 관련 좋은 소식 있지 않습니까? 또 통신 관련 좋은 소식 리포트 있잖아요. 홍시콜. 빌미는 있는데 네. 수급이 안 되면 안 간다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빌미가 하나 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투자에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TF는 이번에 중요한 게 이게 아마 매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막 네. 우후죽순 반등했던 것 중에 연속성이 있는 건 그 섹터로 가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액티브 ETF예요? 그렇죠. 크게 전체가 다 쓰나미로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80개 종목이 온 동네방네 다 쑤시고 다닐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김희 부장님도. 내게 안 가더라도 갈 수도 있다. 아.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섹터별로 이슈가 많이 붙었어요. 아까 휴대폰도 갤럭시 그것도 네. 뭐 완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도 아이폰 20% 정도 오더를 더 증량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까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 액트로만 갔었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자화전자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중동 사태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에서 좀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배터리하고 또 전기차 부품주들 그래서 성화이텍 뭐 화신 뭐 이런 애들 처음에 초반에는 뭐 모비스도 갔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 부품주들도 좀 같이 움직였고 유가가 일단 빠지니까 자동차 그동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장이 좀 원하는 이슈 이런 게 노출이 될 때마다 그 부분에 좀 반응이 네. 오늘 섹터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눈여겨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로봇을 좋아하고요. 로봇? 네, 그 다음에 약간 애플이 약간 오더 좀 증량했다라는 부분들, 스마트폰.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많이 지금 원하는 만큼 안 네. 팔리고 많이 하야됐다고 그래요. 중국 자체 폰들도. 근데 애플이 좀 공격적으로 오더를 많이 냈다라는 부분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그럼 약간 애플향 밴더들 중에서 한번 관심 살짝 한번 가져보면 오늘 KT 바텍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폴더블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전 로봇 관련주들 계속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현대차 그룹 일반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네. 자, 오늘 사실 우후죽순 반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마다 이슈가 있다고는 했지만 뭐 연속성을 가져가는 기대감을 뭐 비춰주신 뭐 로봇이라든지 지금 기타 관련한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여기서 연속성은 코스닥 액티브 ETF 관련한 또 종목들 안에서도 그 섹터에서 좀 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좀 참고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진짜 주식 매수자들 세 분과 함께 봤는데요. 지금 김우식 대표님, 하창봉 대표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8시 그리고 자정에 각각. 네. 어. 주제는 지금 가장 핫한 걸 잡았는데 제가 또 전쟁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조금 살펴보고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액티브 ETF가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아마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린다면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분석한 시간을 잠시 후 네. 8시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정에도 여러분 주무시지 마세요. 하창봉 대표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자정 미국 시장 열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보고 함께 할 거고요. 전 현재 저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후 전략하고 내일부터 인터 배터리가 개최가 되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ESS나 전고체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안 그래도 ESS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여쭤봤는데 하창봉 대표님의 또 시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